안녕하세요, 요상이에요. 오늘은 열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실험도 좀 해볼까 해요. 스태프분들이나 초급 디자이너분들과 열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연화 보는 방법. 열 처리는 몇 분을 해야 되고 자연방치는 몇 분을 보고 또 영양제로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로트의 굵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섹션의 양은 얼마큼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연화 볼 때 열 처리, 그리고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약제마다 다 다르고 모발의 상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정의를 딱 내려드리긴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차차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케이스별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와인딩 할 때 수분량.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컬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넣고 싶으면 수분량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또 모발이 상한 부분은 수분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이 부분 역시 앞으로 펌 관련 영상 만들 때 모발의 케이스별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트의 굵기 선택 및 그리고 섹션의 양.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인데요. 실험을 통한 결과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 미용을 배울 때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펌 관련 지식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로트의 굵기와 섹션의 양에 대한 건데요. 솔직히 펌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잘못된 걸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옳은 방법, 더 좋은 방법들이 생겼으니까 예전 방법을 고집할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들을 시도하고 노력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스텝 시절에 디자이너 선생님들 시술하는 걸 볼 때면 섹션의 양을 굉장히 두껍게 잡고 작은 로트로 와인딩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얇은 머리카락의 경우 굵은 로트로 말면 컬이 늘어지기 때문에 잘 안 나오니까 작은 걸로 말아야 하는데 섹션을 너무 얇게 하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섹션의 양을 많이 잡고 얇은 로트로 와인딩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였는데요. 제가 가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적당한 두께 섹션과 적당한 두께의 로트로 와인딩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섹션의 양은 많이 하고 로트를 얇은 걸로 한번 말아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면서 텐션이 흐트러지고 모발이 옆으로 퍼지면서 다 말았을 때 위에 같이 짱짱한 느낌이 안 들죠? 잘 보시면 적당한 섹션의 양과 굵기도 적당한 로트로 말았을 경우에 끝에 머리 와인딩이 끝까지 텐션이 유지가 잘 되면서 깨끗하게 잘 말렸어요. 하지만 양을 너무 많이 잡고 로트를 얇게 말게 되면 보이시죠? 다 깨끗하게 텐션이 유지되면서 깨끗하게 말린 게 아니라 옆으로 머리가 퍼지고, 그쵸?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말려서 양이 늘어날수록 안 차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머리가 퍼지면서 위에 쪽 머리, 마지막에 나중에 말게 되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텐션 있게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얹혀지는 느낌으로 퍼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웨이브가 고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열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로트에 열을 줘서 웨이브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 로드에 가해지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카락에 전달되는 열의 양을 생각해보면 작은 로드보다 굵은 로드가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열을 머리카락에 전달할 수가 있겠죠. 컬의 탄력을 높이고 웨이브를 더 잘 만들고 싶다면 로드의 굵기를 얇게 하는 게 아니라 섹션의 양을 줄여주는 게 좋답니다. 이건 머리카락이 가늘수록 오히려 더 굵은 로드로 적은 섹션의 양을 잡고 와인딩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굵은 로드를 사용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걸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우선 머리카락을 준비하고 펌젤을 발라서 연화를 해줄게요. 열 처리도 해주고요. 자, 이제 와인딩을 할 건데요. 위에 섹션은 두껍게 잡아주고 20mm 로드로 말아줄 거예요. 로드가 말리면서 머리카락 양이 많아지면서 퍼지는 게 보이죠? 로드의 크기에 비해 섹션의 양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섹션은 적은 양의 섹션으로 똑같이 20mm 로드로 말아줄게요. 위에 섹션과는 확실히 다르게 텐션 유지가 되는 게 보이죠? 왼쪽은 섹션의 양을 많이 와인딩한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적은 섹션의 양으로 와인딩했을 때 모양이에요. 잘 보시면 왼쪽은 컬이 밑에 부분만 부시시하게 만들어진 게 보이고, 오른쪽은 좀 더 위쪽까지 고르게 컬이 만들어진 게 확인돼요. 와인딩할 때 텐션이 끝까지 잘 유지가 돼서 고르게 말아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그동안 염색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가면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펌 관련 영상에서는 디테일한 설명이나 직접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잘 안 했었어요. 그냥 대략적이고 기본적인 설명들만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는 펌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만약 실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험들도 해가면서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업로드될 펌 관련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아시죠?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고 추가 영상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다 마치고 나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제가 실험한 영상에서 섹션의 양을 많이 잡으면 모발 끝부분에만 컬이 걸리고, 섹션의 양을 적당히 얇게 잡아주면 컬이 좀 더 위에까지 고르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편집이 끝나고 처음부터 영상을 쭉 보니까 섹션의 양을 두껍게 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얇게 마는 게 무조건 맞는 거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영상에서 봐서 알다시피 같은 크기의 로드로 와인딩 했지만 섹션의 양에 따라 웨이브가 다르게 나온다는 걸 참고해서 펌 스타일을 디자인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펌이란 게 무조건 웨이브가 짱짱하고 또렷하게 나와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어지듯 루즈한 컬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끝쪽에만 C컬이 생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니즈는 다 다른데 다 똑같이 펌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펌이란 게 컬러같이 확확 변신이 되게 엄청 다르고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완전 깨끗한 결감의 펌 스타일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그와는 다르게 살짝 부시시하면서 볼륨감이 사는 그런 스타일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루즈하게 늘어지는 컬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탱글탱글하고 짱짱한 컬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펌이란 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디자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셀프 스타일링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걸 생각해서 각각 모발마다
또 펌 테크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와인딩에 대한 촬영을 하고 나니까 와인딩 테크닉에 있어서 더 얘기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와인딩 관련 시리즈로 영상을 더 만들어야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